자, 지금부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파트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Shortest Path Problem, 딕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시간에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배우게 됐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벨만 포워드 알고리즘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 마샬 알고리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적 아마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아마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다시 최적의 이진 탐색 트리를 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로원 냅색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최단 경로를 우리가 탐색하는 그런 문제는 어떤 거냐?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 GVE 상에서 정점 U에서 V로 가는 가장 짧은 경로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는 웨이트가 엣지에 주어진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엣지의 웨이트가 전부 1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것도 하나의 가중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그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정점 U에서 V로 가는 가장 짧은 경로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앞으로는 우리가 정점의 크기는 n이고 엣지의 크기는 m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엣지에다가 가중치를 주는 그래프, 이걸 우리가 이제 엣지 웨이티드 그래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엣지 A와 B, 즉 정점 A와 B를 연결하는 엣지가 있는데, 이 엣지에 우리가 가중치 WA, B를 우리가 부여해 주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가중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정점 U에서 V로 경로를 우리가 구하는 문제고, 이 경로는 결국은 실제로 이 패스 상에 있는 엣지들의 가중치의 총합이 우리가 이 그 경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그젬플을 보면 0에서 여러분들이 정점 0에서 2로 가는 우리가 경로를 생각해 보면 실제 그 경로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바와 같이 0에서 실제로 3을 경우에서 2로 가는 그런 경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경로의 길이는 뭐가 되죠? 그렇죠. 0에서 3으로 가는 그런 가중치 4하고, 그 다음에 3에서 2로 가는 가중치 10, 이 두 개를 더하면 1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로가 있는데 0에서 1로 갔다가 2로 가는 그런 경로가 되는데, 이 경로는 결국은 뭐예요? 즉 0에서 1로 가는 엣지의 가중치 8하고,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가는 가중치 7하고 이걸 더하게 되는 거고, 이 더하면 결국 뭐가 나옵니까? 15가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찾고자 하는 거냐? 그러면
이런 그 두 개의 경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경로 중에 더 짧은 경로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뭘 반환하게 되느냐? 그러면 0, 3, 2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로는 굉장히 많아요. 경로는 많을 수가 있고요. 이 많은 경로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짧은 경로를 찾고자 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shortest path problem입니다. 그래서 두 버텍스 사이에 여러 패스가 존재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짧은 경로, 결국 그게 shortest path problem이라는 거고 그 경로를 우리가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경로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경로는 1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로, 여러분들이 0, 3, 2로 가는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의 길이는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4하고 15 중에 더 짧은 게 당연히 14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런 최단 경로는 0에서 2로 가는 최단 경로는 0, 3,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시간에 이런 shortest path를 구하는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이 딕스트라 알고리즘을 배웠습니다. 자, 딕스트라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뭘 다루고 있었냐?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다 생각을 할 건데요. 어떤 형태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었느냐라면 스타트 버텍스, 이걸 우리가 소스 버텍스라고 하고 S라고 했죠. 그래서 S에서 다른 모든 정점들 간의 shortest path의 길이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모든 버텍스들 간의 거리는 테이블로 다 저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정점을 하나씩 반문해 가면서 테이블을 업데이트 해 나가는 형태로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딕스트라 알고리즘에서 주요 키 실제 렘마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직 방문 안 한 정점들 중에서 정점 S에서부터 최단 경로의 길이가 가장 짧은 버텍스를 V라고 하면 그 길이는 실제 S에서 V로의 최단 경로의 길이와 같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딕스트라 알고리즘은 어떤 형태를 알 수가 있냐면 정점을 로컬 옵티멀에 기반해서 하나씩 방문해 가는 일종의 그리디 알고리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을 거다 이거죠. 오케이? 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보면 실제로 다시 해보죠. 우리가 어떤 S가 있는데요. 이게 출발점이죠. 이 출발 정점이 있어요. 출발 정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출발 정점에서 우리가 실제 출발 정점 S에서부터 shortest path 길이가 가장 짧은 정점을 V라고 하면, 그렇죠? V라고 하면 여기 V라고 하면 그 길이는 실제 S에서 V로의 shortest path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느냐? 그러면 항상 이런 경우는 다 성립하는데 실제 가중치가 네거티브 가중치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실제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S로부터 모든 정점까지의 경로를 다 구해서
우리가 그걸 구했는데 실제로 V에서 V 프라임으로 가는 요 가중치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그러면 보세요. 실제 방문한 버텍스의 집합을 우리가 여기의 집합이라고 하고, 실제 방문되지 않는 경우가 V하고 V 프라임이 이제 방문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S에서 V가 있는데요. 이 S에서 V를 생각해 볼 때 S와 V 사이의 최단 경로는 맞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가장 짧은 걸 선택해서 즉 V를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최단 경로가 맞지만, 실제 S와 V 사이의 최단 경로 패스는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가져오는 게 맞느냐 그러면 S에서 V로 다이렉트하게 가면 여러분들이 3이 더해지잖아요. 그런데 V 프라임을 거쳐서 S에서 V 프라임을 거쳐서 V로 오면, 즉 여기 뭐예요? 5가 있고 당연히 마이너스 6이 있으니까 이 경로는 마이너스 1의 경로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S에서 다이렉트하게 V로 가는 게 아니라 V 프라임을 거쳐서 V로 가는 경우가 더 짧은 경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딕스트라 알고리즘은 가중치가 전부 양수인 경우에는 성립되는데 음수인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는 우리가 성립하지 않는 게 발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리디 어프로치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실제 V로 가는 경로 중에 실제 아직 방문하지 않는 그런 정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짧은 가중치를 선택하는 원리, 이 원리가 이런 음수의 가중치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기반의 알고리즘이 벨만 포드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졌고, 이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딕스트라 알고리즘하고 거의 똑같이 소스 S에서 그래프의 모든 다른 정점들 간의 shortest path의 경로 길이를 구하고 매 스텝마다 shortest path들의 길이를 업데이트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결국에 이제 기존 디렉티드 그래프를 가정을 하고 언디렉티드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모든 엣지 U, V, U에서 V로 가는 그런 모든 엣지에 대해서 우리가 엣지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즉 U에서 V로 가는 거, V에서 U로 가는 거, 이런 엣지들을 다 집어넣으면 결국은 디렉티드 그래프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 가중치는 서로 같게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실제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딕스트라 알고리즘과는 달리 우리가 웨이트가 네거티브인 엣지가 존재할 경우에도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만 포드 알고리즘의 실제 우리가 아이디어는 결국 여러분들이 다이내믹 프로그램을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distu라는 거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이 distu는 뭐냐? 그러면 정점 S에서 U까지의 실제 shortest path의 길이라고 우리가 하자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dist I, U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그러면 엣지를 i개 이하로 사용하면서, 그렇죠? i개 이하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실제 정점 S에서 U로 가는 그런 shortest path의 길이를 우리가 dis I, U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dis U는 정점 S에서 U까지의 실제 shortest path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우리가 우리 렘마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모든 i가 j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dist u는 dist j, u보다 작거나 같고 dist i, u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원리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이 dist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dist. 오케이? 자,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개수, 즉 j가 i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j개 이하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실제로 S에서부터 U로 가는 shortest path의 길이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i개의 정점들을 사용해서 엣지를 i개 이하로 사용하면서 S에서 U로 가는 shortest path의 길이보다는 작게 될 거고, 그리고 dist U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소스에서 U로 가는 최단 경로죠. 경로의 길이는 가장 짧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S로부터 U로 가는 최단 경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제로 다른 정점을 통해서, 즉 다른 엣지를 통해서 가는 경로를 생각하는데, 실제 엣지들을 더 많이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더 많이 고려할수록 덜 고려한 것보다는 더 짧게 나타난다. 이런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게 이제 이 렘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넌 네거티브 사이클이 없을 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우리 원하는 디스턴스 u라는 거는 결국 디스턴스 v의 크기 마이너스 1개의 엣지죠. 엣지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결국 S에서 U로 가는 그런 최단 경로의 길이를 구하면 여러분들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넌 네거티브 사이클이다 하면 가중치의 합이 이제 패스의 가중치의 합이 넌 네거티브가 되는 사이클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거티브 사이클이죠. 넌 네거티브는 네거티브 사이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네거티브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모든 j보다 더 작은 i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렘마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넌 네거티브 사이클이 없을 시에는 우리가
distance u는 distance v 마이너스 1, u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뭐 증명하는 거는 당연히 인덕션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i가 0인 경우에요. distance 0, s는 0, 나머지 v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부 무한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즉, 자기 자신 s로 가는 거는 뭐 길이가 0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정점으로 가는 디스턴스는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덕션 스텝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dist i, 즉 v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실제 dist i 플러스 1, v를 어떻게 구할 거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걸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자, dist i, v를 우리가 이제 3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dist i, v를 역시 u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v로 가는 거에서는 3이고 u로 가는 거는 5가 이렇게 구해졌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dist u, i, v는 결국 dist i, u 플러스 가중치 u에서 v로 가는 가중치, u에서 v로 가는 가중치죠. 이렇게 가중치를 만족하는 모든 h u, v를 둘 중에 오른쪽 항을 가장 작게 만드는 h 여러분들이 u 프라임, v가 있다 그러면 그걸로 대치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dist i 플러스 1, v는 결국 dist i, u 프라임하고 그 다음에 u 프라임에서 v로 가는 가중치, 요거의 합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해당 h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dist 그 다음에 i 플러스 1, v 그 다음에 dist i, v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가는 엣지가 없으니까 shortest path의 경로는 줄어들지 않을 거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dist i 플러스 1에서 v로 가는 것들은 결국 뭐냐면 dist i에서 u로 가는 거에다가 결국 w, u, v, 즉 이게 이제 마이너스 결국 이건 5가 되고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래서 이거는 결국은 dist i, v보다 더 작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더 짧은 경로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 사이클이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총 실제 0에서 n-1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고요. i번째 스테이지가 끝날 때마다 G의 모든 정점 V에 대해서 dist i, v가 dist v에 저장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0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앞에 이야기했듯이 베이스 케이스를 우리가 dist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i번째 스테이지마다 여러분들이 모든 엣지 u, v에 대해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dist u가 dist u 플러스 dist v가
dist u 플러스 w u, v인 경우에 대해서 실제 dist를 우리가 뭐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dist u 플러스 w u, v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실제 S에서부터 V로 가는 그 최단 경로에 대해서 U라는 것들을 거쳐서 V로 가면 더 가까운 경우는 그걸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가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죠. 다이렉티드 그래프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지는 우리가 소스, 여기 스타트 버텍스는 S는 이제 여기 소스 O입니다. 맞아, S입니다. S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dist U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정점의 인덱스를 우리가 S, A, B, C, D, E, F, G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소스 스테이지가 당연히 0이 될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dist가 뭐가 되어 있어요? 전부 U가 됨을 알 수가, 무한대가 됨을 이제 알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제 초기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전부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W 인접 행렬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W라는 인접 행렬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에 대해서는 S, A, B, C, D, E, F, G 이렇게 하고요. 또 역시 열에 대해서도 S, A, B, C, D, E, F, G 인접 행렬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향 그래프죠. 그렇죠? 방향 그래프고 방향 엣지들이 있기 때문에 S에서 A로 가는 거는 10, 그 다음에 S에서 G로 가는 건 8,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0으로 이렇게 어사인 되어 있을 거고요. 이런 원리들이 이제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다 성립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스테이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스테이지는 여러분들이 여기 S로부터 우리가 갈 수 있는 경로가 지금 두 개가 존재하는데 실제로 바로 G하고 A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그 정점들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dist죠. dist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결국은 이 dist를 보세요. dist를 보시면 이 dist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스테이지에서 A는 결국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dist 그렇죠? dist S에서 결국 W S A 형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A 대신에 이 모든 정점들이 다 고려가 되면 되겠죠. 자, A 대신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C도 될 수 있고 해서 G까지 다 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바로 요 dist S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이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dist 0 S는 뭐가 됩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0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S에서 A로 가는 그런 가중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 가중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S에서 A로 가는 가중치는 10이죠. 그쵸? 10이라는 거가 되니까 결국 요 디스턴스 실제 A로 가는 것들은 이제 10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B, C, D, E, F는 전부 엣지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니까 바뀌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8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W, S,A, S,G죠. S,G는 뭐야? 8이 되니까 이 8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 8과 우리가 A에 대한 10, G에 대한 거는 8이죠.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스테이지를 우리가 이제 보자라는 거죠. 다음 스테이지. 오케이? 다음 스테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어떤 형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스테이지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고려된 형태가 즉 방문한 엣지를 정점을 보면 이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를 고려할 때는 S라는 부분에서 실제 시작점에서 우리가 1단계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게 뭐냐? 그러면 A하고 이제 G라는 것들을 우리가 업데이트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업데이트를 한 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첫 번째 스테이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디스턴스를 우리가 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해졌던 디스턴스에다가 나머지 거를 우리가 고려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이제 가는 것들을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 요 스테이지에서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B로 가는 것들을 한번 보면, 자, B로 가는 것들을 보세요. 자, B로 가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실제로 B로 가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걸 보면은 실제로 여기서 A하고 G로 갔었잖아요. 그러면 A하고 G로 갔던 경로가 결국 10에서 A로 갔을 경우는 10이죠. 10에서 B로 가는 경우, 즉 10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다 무한대죠. 무한대가 될 거고, G에서도 역시 B로 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무한대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C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D 정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E라는 정점을 한번 볼까요? 자, E라는 정점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E는 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E로 가는 거, A를 통해서 E로 가는 거죠. 그러면 A까지가 몇이었어요? 10이었죠. 그렇죠? 10이었고, 그 다음에 A에서 E로 가는 건 2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무한대보다, 즉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무한대보다는 A를 통해서 B로 가는 경우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값이 12로 바뀔 겁니다. 다음은 또 G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S에서 G로 갔다가 E로 가는데 이거 무한대죠. 그렇죠? G에서 E로 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시가 되는 거고, 결국 이 단계에서는 S에서 E로 가는 최단 경로는 12로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S에서 A로 갔다가 F로 가는 거는 없죠. 그러니까 무한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S에서 G로 갔다가 F로 가는 경우는 결국 8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무한대보다 작죠. 그래서 실제로 9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디스트 U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는 S는 0, A는 10, 그 다음에 B는 무한대, C는 무한대, D는 무한대, 그 다음에 E는 12, 그 다음에 F는 9, 그 다음에 G는 8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계를 고려해 보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뒤를 이을 값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실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충분하게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해놨던 10, 즉 A에 대한 거 10, E에 대한 거 9, 그 다음에 F에 대한 거, E에 대한 거 12, F에 대한 거 9, 그 다음에 G에 대한 거 8,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실제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S에서 지금 여기까지 F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A까지 됐고, 그 다음에 E까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시면, 자,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A로 가는 것들을 한번 다시 보면, 기존에 가는 경로는 10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F에서 A로 가면 마이너스 4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음수에 대한 엣지 가중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A의 기존의 경로 10하고 그 다음에 S에서 F, 즉 9죠. 9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를 하게 되면 결국은 실제로 5가 나오기 때문에 이 5는 뭐야? 기존의 10보다 더 작은 그런 shortest path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값이 이제 5로 대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5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다시 이제 다른 것들도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A에서 다시 E로 가는 경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실제로 S에서 A로 가는 경로는 이제 5로 바뀌었고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G로 가는 경로는 뭐 없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 상태에서, 실제로, 다음으로 이제 이동되는 형태들을 보면,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실제로 이렇게 됐죠. 그죠? F에서 A로 가는 경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5로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2로 가는 경로를 한번 보시면요. 2로 가는 경로는 결국 A가 뭐예요? 5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것만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겁니다. 기존의 거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결국,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거를 보세요.
2로 가는 경로가 어떻게 될까? 2로 가는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존에 S에서 G로 갔다가 F로 가서 F에서 다시 2로 가는 경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로 가는 경로가 나오니까 그 값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는 지금 12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12가 있었죠. 9에서 이렇게 2로 가는 게 12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F까지 오는 경로가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에서 2로 가는 경로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뭐예요? 이 값은 기존에 우리가 방문했던 값보다는 즉 12보다는 더 줄어들어서 8이라는 경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라는 것들을 보면 이 F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F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F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여기에서 오는 경로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여기를 거쳐서 오는 경로하고 뭐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남고 역시 마찬가지로 G에 대한 것도 이제 그대로 남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스테이지를 보면 지금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는 여기까지 결정이 된 거고요. 자, 네 번째 스테이지를 보면은요. 결국 S는 요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구한 요 S에 대한 정보에다가 뭐예요? S로 가는 게 있느냐? 뭐 당연히 이제 0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된 것 중에 우리가 보면 끝나는 게 A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이 안에 있는 뭔가 실제 정점을 통해서 A로 오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A로 들어오는 경로는 보면 S에서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F에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B에서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B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B에서 여러분들 여기 제가 여기 B에 대한 걸 설명을 안 했나요? 오케이. B는 뭐 당연히 실제 여기 B에 대한 엣지를 보세요. 엣지를 보면 엣지가 들어오는 엣지는 뭐예요? 2에서 B로 오는 엣지가 있죠. 그러면 기존에 여기 두 번째 스테이지 여기에 10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이 됐죠. A에서 A죠. A에서 B로 오는 경우는 그렇죠. 이 기존에 이제 2까지 되어 있는데 2까지 오는 게 여기가 12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12에서 마이너스 2를 했으니까 결국 10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해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일로 왔어요. 자, 여기서 보면 A로 오는 걸 보면 당연히 A로 오는 걸 보면은 S에서 오는 거, F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S에서 당연히 A로 오는 게 10이죠. 근데 10은 기존에 이제 구해놓은 5보다 더 작죠. 그 다음에 F에서 오는 걸 보면 F까지의 거리는 9였어요. 그렇죠? 9에서 마이너스 4를 하면 또 역시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뭐 업데이트를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 B에서 오는 걸 보면 B에서 오는 게 지금 현재 10이죠. 10에다 2를 더하니까 11이 되니까 이것도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B로 오는 것에 엣지가 있는 거는 앞에 뭐가 있습니까? B로 오는 거 보면 여기 엣지가 2가 있죠. 그죠? 2가 이렇게 오는 게 있는데 현재 전 스테이지에서 이 값은 몇이에요? 8이죠. 8. 그렇죠? 8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를 하면 이제 6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로 오는 것들을 보시면 C는 B에서 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B에서 오는 거를 보면 기존에 지금 전 스테이지에서 지금 8이 B에 대해서는 10이라고 구해졌죠. 그러니까 10이라고 구해졌으니까 요 엣지의 가중치가 1이죠. 그러니까
무한대보다는 11이 더 작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는 전 스테이지에서 오는 게 지금 D로 오기 위해서는 C를 거쳐야 되는데 전 스테이지에 C는 뭐예요?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 값으로 그대로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E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E는 뭐야? 지금 오는 게 몇 개가 있어요. D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A에서 오는 거, F에서 오는 거 이렇게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D는 무한대니까 뭐 더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A에서 오는 걸 보면 A가 지금 몇이었죠? 5였죠. 5. 그러니까 5니까 여기 2를 더하면 7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실제 2에 저장되는 게 8이죠. 8보다 7이 더 작으니까 7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까지 오는 게 지금 뭐예요? F까지 오는 게 9가 됐고 F에서 2로 오는 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건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F는 역시 9 뭐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G에 대해서도 역시 변화가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테이지까지를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또 4번째 스테이지를 이용해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작업을 해보면 실제 우리가 B가 이제 5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C가 11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D가 이제 14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바뀌는 이유를 보면 지금 B로 오는 거의 엣지가 지금 2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2에서 오는데 2가 지금 뭐로 돼 있어요? 7로 돼 있잖아요. 여기. 7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니까 5가 되죠? 5는 기존의 값 6보다는 더 작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를 보면 기존에 지금 값이 11인데 B가 지금 6으로 바뀌었잖아요. 6으로 바뀌었으니까 6 더하기 1은 당연히 뭐예요? 7이 되는 거니까 1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를 한번 보면요. D는 당연히 C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C는 지금 값이 이전 단계 11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3을 더하면 그럼 14로 바뀔 겁니다. 오케이? 예, 그 위의 값은 이제 바뀌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스테이지를 보면은 전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구해놨던 정보를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이제 그 C라는 스테이지를 보면 B라는 값이 이제 5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를 더하면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6은 기존의 값보다 더 작으니까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7이라고 업데이트가 됐었는데, 즉 C까지가 7이었죠. 7이니까 실제 이 스테이지에 3을 더하면 실제 10이 되니까 기존의 값보다 더 작죠. 그래서 이제 0, 5, 5, 6, 10, 7, 9, 8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스테이지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C까지 오는 값이 우리가 6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D에 대해서 실제 6 더하기 3 하면 기존의 10보다는 더 작으니까 이제 9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더 이상 바뀌는 게 없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탑을 하는 거죠. 스탑. 그래서 이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보면 shortest path GLS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G는 V,E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엣지 랭스는 실제 엣지 랭스는 우리가 LE라고 주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non 네거티브 사이클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S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정점 U에 대해서 우리가 dist U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고, 그 의미는 S에서 U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초기화는 모든 실제 정점에 대해서 distance U는 S라고 무한대로 놓고, 그다음에 previous U는 nil이라고 놓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start distance는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start distance는 제로라고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든 정점 마이너스 1, 정점의 개수 마이너스 1 타임을 다음과 같은 거에 대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엣지에 대해서 실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고, 그 업데이트는 당연히 모든 엣지에 대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엣지가 U에서 V로 가는 엣지였다 이렇게 가정하면 여러분들이 디스턴스 기존의 V에 하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U 플러스 L U, V 하고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최소값이 결정이 되면 그 최소값이 기존의 값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체를 한다라는 게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모든 정점에 대해서 모든 엣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결과를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shortest path를 구하는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그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타임 컴플렉시티를 구해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그 포룹 같은 경우는 이 포룹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실제로 당연히 우리가 모든 정점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order of n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반복문은 n-1번 반복이 될 거고, 이 반복되는 거가 뭐예요? 모든 엣지에 대해서 다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엣지의 수가 m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order of n 곱하기 n번이 이제 실행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엣지의 개수가 뭐 n제곱이 될 수가 있으니까, n제곱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딕스트라 알고리즘보다는 좀 느린 형태를 그렇지만 이제 이 경우는 뭐예요? 음수의 그 가중치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리즘이 잘 작동이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나의 이슈가 또 남았어요. 네거티브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 사이클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벨만 포드 알고리즘은 패스가 아닌 같은 사이클을 계속해도 도는 워크의 길이를 리턴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는 계속 줄어드는 거죠. 계속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벨만 포드 알고리즘에서는 네거티브 웨이트 엣지가 있는 경우는 언디렉티드 그래프에서 동작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돌리기 전에는 반드시 실제로 네거티브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체크를 해서 만약에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네거티브 웨이트의 가장 작은 값을 이제 좀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새로운 값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n-1번째 스테이지 후에서 n번째 스테이지를 추가로 수행해서 디스턴스 값이 업데이트 되는 경우에 네거티브 사이클이
존재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앞에 있는 알고리즘들이고요. 그래서 이 딕스트라 알고리즘이나 이제 벨만 포드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은 이제 하나의 소스에서 다른 모든 정점들 간의 쇼티스트 패스를 구하는 알고리즘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싱글 소스 쇼티스트 패스 프로블럼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단일 소스가 아니라 임의의 모든 두 정점 U, V에 대해서 우리가 shortest pass를 구하는 문제, 즉 all pairs shortest pass problem, 이걸 이제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는 딕스트라 알고리즘이나 그 다음에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싱글 소스 쇼티스트 패스 프로블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싱글 소스에서 다른 모든 정점으로 가는 쇼티스트 패스니까 이거를 다시 다른 정점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 반복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국 이제 뭐냐 그러면 n번의 정점에 대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계속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n 곱하기 n번 n, 즉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한 번 더 돌리는 거죠. 자, 그렇죠. 매 정점마다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우리가 컴플렉시티는 n 곱하기 n 그 다음에 곱하기 m, 즉 비고의 n제곱 m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m이 뭐예요? m이 n제곱이 되니까, 그렇죠? n제곱이 되니까 이 최종적인 알고리즘은 뭐가 나옵니까? 비고의 n의 4승이죠. n의 4승 이렇게 알고리즘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n의 4승보다 더 빠른 알고리즘이 존재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안했던 알고리즘이 뭐냐? 그러면 프로이드 마샬 알고리즘이다. 프로이드 마샬 알고리즘. 그래서 다이내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all pairs shortest path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이 알고리즘은 벨만 포드 알고리즘과 거의 유사하게 recurrence relation을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V가 만약에 정점 1번에서 n까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래프에 대해서 임의의 두 정점 ij라고 생각을 하면 이 ij에 대한 디스턴스를 우리가 디스턴스 i, j, k를 우리가 이제 정의하게 되는 거고요. 이 k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d i 그 다음에 j 그 다음에 k, 요게 이제 정의를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i의 정점 i에서 j로 가는데, i에서 j로 가요. i에서 j로 가는데 정점을 1에서부터 k번째까지의 정점을 통과를 해서, 즉 i에서 j로 가는 가장 최단 경로의 길이를 정의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여기 i라는 실제 정점이 있고 이 v라는 정점이 j라는 정점이 있으면 요 중간에 거쳐가는 그런 정점이 1번부터 k번까지 요거를 거쳐서 i에서 j로 갔을 때 가장 짧은 경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i에서 j로 가는데
ij 정점 빼고 나머지 정점 모든 정점을 다 고려했을 때 가장 짧게 가는 경로 이걸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구하는 문제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은 만약에 베이스가 K가 0입니다. 자, 이 경우는 뭐냐면 I에서 J로 다이렉트하게 가는 경로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distance I, J, 0은 뭐 I하고 J가 서로 같은 경우는 0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I하고 J가 같지 않으면 당연히 distance I, J, 0은 I에서 J로 가는 우리 가중치 W, I, J가 될 거다라는 거. 만약에 엣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무한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초기화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초기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인덕티브 스텝에서는 K를 이제 하나씩 증가를 하는 거죠. K를 하나씩 증가를 해서 실제로 이 고려되는 정점들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I에서 J로 가는 최단 경로를 이제 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 나갈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정점 K를 지나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정점 K를 중간 지점으로 사용 가능해도 그 다음에 정점 1에서부터 K-1을 중간 지점으로 사용할 때와 비교해서 shortest 길이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실제로 distance I, J, K는 distance I, J, K-1이라고 이제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첫 번째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정점 K를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자, K를 지나가는 경우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따져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실제로 이 K를 지나가서 I에서 J로 가는 거, 그 다음에 K를 거치지 않고 기존에 구해놨던 요 K- I, J, K- 이 두 개의 경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I에서 K로 가는 경로는 기존에 구해놨던 distance I, K, K-를 그대로 쓸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K에서 J로 가는 경로도 기존에 구해놨던 distance K, J, K-를 그대로 쓸 거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K를 거쳐가는 경우는 I에서 J로 가는 경로는 당연히 distance I, K, K-1 그 다음에 더하기 distance K, J, K-1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K를 거쳐가는 경로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에는 네거티브 사이클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면 I에서 K로의 경로, 그 다음에 K에서 J로의 경로는 서로 다른 버텍스를 중간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정점 A가 있는 경우에 KA가 네거티브 사이클이 되거나 I에서 J로 가면서 K를 지나치지 않는 더 짧은 패스를 만들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케이스 1에 속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특별하게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케이스 1과 2를 비교해서 더 작은 우리가 경우를 distance I, J, K로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식은 이런 수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예요?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새로운 이 스텝의 결과를 얻을 때, 즉 K번째 이 K 값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이걸 얻을 때는 미리 구해놨던 요 K-1번째에서 얻어놨던 그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자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이용해서 이 이용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즉 최단 경로를 구하는 거니까 이 더 짧은 값을 구할 수가 있으면 그 값으로 우리가 대체하자. 이게 이제 이 기본적인 다이나믹 프로그램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점 i에서 j까지의 최단 경로의 길이는 distance i, j, n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까지 여러분들이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실제 모든 정점들 간의 최단 경로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의 이제 형태를 구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알고리즘은 스테이지가 0에서부터 n까지 스테이지로 돌아가는 거고 k번째 스테이지가 끝날 때마다 그래프의 모든 정점 i에서 j로 가는 distance i, j, k가 이제 구해지는 거고요. 결국은 k번째 스테이지라는 거는 정점 1에서부터 k번째까지의 정점을 거쳐서 갈 경우까지를 다 고려해서 최종적인 우리가 최단 경로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k라는 값이 우리가 1에서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변화될 거고 최종적으로는 n까지 갈 거기 때문에 이 n이 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k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이 k를 거쳐가는 경우죠. 그래서 k를 거쳐가는 경우인데 이 k를 거쳐갔을 때의 길이가 현재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길이보다 더 짧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이 k를 거쳐가는 distance, 즉 i에서부터 j까지 가는 distance를 우리가 이 k를 거쳐가는 distance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제 알고리즘을 보면요. 0번째 스테이지는 이 이제 디렉티드 그래프가 있다. 그럴 경우에 1, 2, 3, 4 이 정점으로 이루어진 그런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디렉티드 엣지들이 있고 그게 가중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중치를 나타내는 인접 행렬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0에서 1에서 1로 가는 건 당연히 0일 거고요. 1에서 2로 가는 게 있나 보세요. 1에서 2로 가는 게 3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에서 3으로 가는 건 당연히 경로가 엣지가 없죠. 무한대. 그 다음에 1에서 4로 가는 경우는 엣지가 있죠.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 1로 가는 경우는 엣지가 있죠. 그러니까 2이고요. 그 다음에 2는 0이고,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는 엣지는 없죠. 그러니까 0, 무한대. 그 다음에 2에서 4로 가는 거는 엣지가 4 있네요. 그 다음에 3에서 보면 1로 가는 게 무한대. 그 다음에 3에서 2로 가는 건 1이고요. 그 다음에 3에서 3으로 가는 0.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가는 거는 없네요. 무한대. 그 다음에 4에서 1로 가는 거 없고 2로 가는 거 없고 그 다음에 3으로 가는 게 2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뭐. 자, 첫 번째 스테이지는 당연히 뭐예요? 2를 거쳐서 가는 경우입니다. 자, 2를 거쳐서 가는 경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까지 갔던 경로하고 2를 거쳐서 가는 경로하고 줄어드는 경로가 있느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 경우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를 거쳐서 가는 경우를 보시면 2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여기 있어요. 2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경로들은 다 있고요. 자, 1에서 어떤 형태로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3에서 우리가 3에서
2를 가는 경우는 현재는 무한되어 있는데요. 2를 거쳐서 이렇게 3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구해놨던 3에서 2로 가는 게 1이고요. 그 다음에 2에서 1로 가는 게 1이니까 이 값이 이제 3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3에서 4로 가는 경로를 보면 실제 3에서 4로 가는 경로는 2를 거쳐서 4를 경우 그럼 5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무한대보다는 업데이트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다 뭐 변화가 없는데 이 3에서 2를 거쳐서 4로 갈 수도 있고요. 3에서 2를 거쳐서 1로 갈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예요. 자,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전의 스테이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 전의 스테이지를 그대로 이용해서 3번을 거쳐서 가는 경우에 실제 경로가 줄어드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보시면 여러분들이 1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1에서 3으로 가는 경로를 보시면 1에서 3으로 가는 경우는 현재 지금 이전 단계는 무한대가 됐죠. 그죠? 무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값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면 그쵸? 자, 다음 단계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죠? 자, 2를 거쳤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을 거쳐야 되는데 3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1에서 3으로 가는 경로는 이건 바뀌면 안 되는데요. 무한대로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3을 거쳐서 갔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역시 3으로 가는 경로를 보면 2에서 3으로 가는 경로도 역시 이것도 무한대입니다.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볼까요? 4에서 이제 1로 가는 것을 한번 볼까요? 4에서 1로 가는 경로는 지금 현재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3을 거쳐서 가면 3에서 1로 가는 경로가 지금 3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무한대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 무한대. 자, 4에서 3으로 갔다가 그죠? 3에서 1로 가면 되죠. 4에서 3으로 가는 게 2잖아요. 그럼 2에다가 기존에 3을 더하면 5가 됩니다. 그럼 무한대가 이제 5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4에서 2로 가는 경우를 보면 4에서 2로 가는 경우도 지금 무한대였는데 4에서 3을 거쳐서 2로 가는 경우 그러면 이제 2 더하기 1이니까 이게 3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실제로 4를 거쳐서 가는 거죠. 4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로 4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1에서 3으로 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1에서 4를 거쳐서 3으로 가면 기존에는 무한대에 있다가 이제 7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 역시 3으로 가는 경우를 보면 2에서 3으로 가는 경우가 무한대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4를 거쳐서 2로 가면 되니까 3으로 가면 되니까 여러분이 6이라는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해당되는 그런 솔루션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알고리즘을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슈도 코드를 만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for i equal 1에서 n까지 j equal 1에서 n까지 distance i, j, 0를 우리가 무한대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엣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엣지가 있는 ij에 대해서는 distance i, j, 0은 그 가중치 li, j를 집어넣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복문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k가 1에서 n까지, i가 1에서 n까지, j가 1에서 n까지 해서
distance i, j, k를 우리가 요 중에서 이 두 개의 중에서 미니멈을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경로들 간에 모든 정점들 간에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타임 컴플렉시티는 당연히 여러분 for loop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돌았죠. 그리고 상수 시간 만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n의 3승만큼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n의 3승만큼 걸리고 이 n의 3승만큼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n번 돌리는 것보다는 이게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all pass, shortest pass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자세하게 실제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싱글 소스, all vertex, shortest pass 문제, 즉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프로이드 마샬 알고리즘인 all pairs, shortest pass 알고리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숙제로 우리가 이 벨만 포드 알고리즘하고 프로이드 마샬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구현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아마 금방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구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